Good afternoon, everybody. Yesterday was a historic day. A civil war there. All right. Have we exhausted Iran questions here? I think there's a helicopter that's coming, but I really am enjoying this Iran debate. Topics that may not have been touched upon, criticisms that you've heard that I did not answer. Go ahead. Thanks, Mr. President. I'll be brief. The argument has been made that Iran now has a cash windfall, billions. All right, I really have to go now. I think we've hit the big themes, but I promise you I will address this again. All right, I suspect this is not the last that we've heard of this debate. 개파로분들이 이번 주 새해 첫 주제로 선택한 제목은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대박이라는데! 라는 대박이라는데.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316일 만에 처음 기자회견에서 316일 만에. 꽉 기자 그러면 기자회견 내내 기억나는 단어, 코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가 기억납니까? 솔직히. 대통령의 옷이요. 옷이 옷. 근데 대통령이 돋보이시긴 하더라고요. 어려서. 이게 꽃처럼. 예쁘시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쁜 거 좋아해. 국민들께서도 이런 모습을 가장 보고 싶어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보톡스를 너무 맞았어. 좀 얼굴이 좀 그러니까 얼굴이 그게 보톡스가요. 반질반질해지셨어요. 반질반질해졌는데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쁜데 화면으로 보면은 이게 많이 맞으면 좀 땡땡해 보이는데 얼굴이 좀 땡땡하게 나왔더라고요. 그건 좀 아쉬워. 오기 팁니다. 나머지는 뭐 옷 색깔도 괜찮았고 좋았어요. 뭐 저는 사실 남자라 그런지 이렇게 외모적인 것보다는 이게 말 끼들하고 대박. 통일은 대박. 이런 우리가 그 개들 뭐 하고 있냐고 솔직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바로 또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구중궁궐에 있는 박 대통령이 궁금하다. 네. 했더니 바로 또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희망이와 새로미. 네. 그 이름은 내가 외웠어요. 그래서 그 새끼들 많이 컸더라고요. 많이 컸더라고요. 네, 많이 컸더라고요. 진돗개 그거밖에 기억 못하는 희망이 새로미 대박. 희망이 새로미 대박. 그게 진짜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희망과 새로움과 대박을 쳤으면 좋겠다. 훌륭한 기자회견인데? 훌륭한 기자회견인데? 그러나 이 뜻과는 다르게 조금 우리 또 내부를 들여다봐야 되니까 청와대 출입 기자들의 어떤 질문과 기자회견 형식,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비판의 시각이 좀 있어요. 예. 국민들이 이해하기에는 지금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너무나 우호적이었다. 비판이 좀 많이 있어. 사실 예. SNS를 통해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이 지금 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궁금한 게 예. 그런 기자회견 같은 거 이렇게 할 때 과연 짜고 치는 고스톱인지 예. 어떻습니까? 직접 일단 한번 저는 뭐 이제 출입해봤으니까. MB 때 예를 들면 보통 네, 대통령 네. 기자회견 하면 사전에 기자단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청와대 기자단이 일간지 그리고 방송사, 경제지, 인터넷 그리고 외신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럼 각자 그 분야별로 간사가 있어요. 그래서 간사라는 건 뭐 반장 뭐 그런 뜻이겠죠. 예, 그리고 전체 이제 이 기자단의 간사가 있고 이번 같은 경우 제가 취재를 해봤더니 네네네. 일간지 같은 경우에는 사다리를 탔어요.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띠리리리 해가지고 이제 뭐 이게 해서 이제 사다리네. 동아일보라 이렇게 세계고 걸린 거고요. 그래요? 예, 진짜. 그리고 경제지는 제비뽑기를 했어요. 또 일간지는 사다리 했고 경제지는 경제지는 또 제비뽑기. 예. 그리고 이제 방송사 같은 경우에는 방송사. 그게 이제 풀단이라 그래가지고 풀단 키를 잡은 데가 있으면 다른 데가 하고 교차로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MBC가 하게 됐대요. 그건 돌아가는 순서가 있어. 아무튼 뭐 MBC가 하기로 했고. 네네네.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뉴데일리라는 매체가 예전에 MB 때 뉴데일리 출신 기자가 인터넷 대변인을 했어요. 그래서 그 매체는 한 번도 질문을 못 했대요. 그래서 이번에 뉴데일리를 시켜줬다고 하더라고요. 인터넷 간사들, 그 기자단에서. 뉴데일리가 간사로 인터넷 간사라고 하던데요? 사실 이게 뭐 이렇게
정말 말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사실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 경향 한겨레가 안 되고 재미뽑기하고 사다리를 했는데 근데 그거 가지고 어쨌든 우연찮게 우연찮게 그냥 하늘이 도운 경향 거지. 한겨레 네. 뭐 네. 오마이뉴스 프레시안 네. CBS 뭐 다 안 됐죠. 개판 5분전 네. 이게 안 들어갔어.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세팅이 된 거죠. 아. 뭐 너무 좋은 거지. 얘네들이 뭐 나한테 이상한 질문 하겠냐고요. 네. 본인이 자기 하고 싶은 말도 너무너무 이제 시원하게 하고 마치 이제 내 가려운 부분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굉장히 만족했다고 하는데 과연 뭐 기자회견을 또 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우리 생각과는 다르게 굉장히 만족했다고. 사실 기자회견 하는 내내 좀 기자로서 좀 불편했어요. 기자들이 정말 일어나서 그냥 뭐 벌벌 막 떠는 그 영광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막 그 첫 번째 그 했던 기자 같은 경우에는 그 그 사람이 떨면서. 청와대 지금 기자단 간사예요. 근데 원래 대통령하고 연합뉴스? 친분이 굉장히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막 떠는 것도 그랬고 다들 이제 그걸 보면 상당했던 게 처음에 이제 모두 발언 다 하잖아요. 거기 소회를 다 밝혔는데 아니 왜 또 소회를 물어보냐고요. 첫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로 박근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습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남다른 소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뭐 소회 뭐 퇴근 뒤에 뭐 하십니까? 진짜 국정 얘기한다잖아요. 그러니까 농담처럼 제가 얘기했지만 취미가 국정 운영이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 취미가 국정 운영이고 네. 그냥 차나깨나 아니 취미도 뭐 취미라면 좀 어폐가 있지만 어떤 그 민원이라든가 또 국가적으로 국민들이 참 힘들어하는 어떤 문제가 잘 해결이 돼서 많은 국민들이 아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편안해했다. 그러면 그 이상의 즐거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기껏해야 마음을 주는 거는 우리가 얘기했던 좀 경호처에서 개들 그 진돗개 애들하고 놀고 날씨 좋아지면 애들하고 기자들 인사시켜준다는 거 아닙니까? 걔들하고 기자들이 와서 인사를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걔가 일어나서 이렇게 인사하겠어? 그럼 걔하고 얘기하라. 좀 따뜻한 봄이 되면 그 희망이 새로미하고 같이 나와서 우리 좀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걔가 상전이래잖아요. 걔가 상전. 그 뜻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걔를 소개시켜주는 이런 게 조금 좀 서글펐어요. 사실은 저는 좀뭐 개인적인 일도 하셨으면 좋겠고 아니 뭐 싱글이면 연애도 할 수도 있잖아. 솔직히 연애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바빠서 언제 연애를 하겠어요. 바빠서 국정 운영만 한다잖아. 시간이 없대시잖아. 그렇죠. 그런 얘기들. 근데 사실 그런 질문보다는 진짜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KBS 기자가 기억나는데 첫 질문이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습니까? 안 갖고 있습니까? 또 이렇게 물었다고요. 그리고 핵무기가 있다면 우리의 정부의 대응방안은 무엇입니까? 아주 그냥 첫 질문부터 이렇게 강하게 얘기하면서 막 대드는 거라는 거죠.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한 상태입니까? 보유하지 않았습니까? 아니면 이 부분에 대한 한국 정부의 정보가 부족한 상태입니까? 동아일보 기자 같은 경우는 뭐 누구죠? 여기 보면은 부정선거 의혹이라도 받고 있는 것처럼 하면서 이기명 씨 대통령 후원회장이었던 용인 땅 매매와 개발 문제 의혹이 있는데 제대로 해명하지 못해서 의혹 키우고 있는 거 아닙니까? 최근에 대통령의 후원회장을 맡으셨던 이기명 씨의 그 용인 땅 매매와 개발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보다 분명한 어떤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라고 마치 취조하듯이 질문했다라는 게 그때 당시에 물어본 게 되게 많은데 최동 총장 그러니까 사찰 우리도, 여기서도 얘기할 수 있는 최동 거고 뭐 총장 인사 뭐 찍어내기 얼마나 했으니까, 많아요. 그 인사 찍어내게 얘기. 했냐고 그거 물어볼 수 그렇죠. 있잖아요. 아무도. 그리고 정말로 김기춘 실장이 다 하냐? 그렇지. 그렇지. 두 마디 하고 이정현 수석 한 마디 하냐? 그런 것도 물어볼 수 있고. 그럼 아니 그 김기춘 와 있더라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갔어야 돼요, 선배 대통령이 우리가. 김기춘 시장님한테 그러니까요. 그날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시장님 딱 질문하고 하면 그렇지. 되는 거고. 아니 그리고 또 웃긴 게 예전 같은 경우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수석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앉아 있었는데 아니 장관들이 왜 다 오라 그래가지고 거기다 앉혀놓냐고요. 장관들도 다 왜? 그러나? 난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장관들 바쁜데. 장관들이 거기다가 뭐 장관들 뭐 이렇게 뭐 다 앉혀놓고서 어차피 질문할 것도 아닌데. 아니 평소에는 장관들 별로 안 만나고 소통도 안 하시면서 왜 그럴 때는 다 불러가지고 하시는지 참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기춘대원군이 부른 것 같아. 그랬겠죠. 옛날에 딱 그 예전에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대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도열돼 있는 그런 그랬더라. 걸 원한 것 맞아. 같은데, 맞아. 근데 우리들이 보기 상당히 거슬렸어요. 왜 저 아저씨들 왜 갔다가 이렇게 바쁜데 일 좀 시키지 그러면 가서. 네가 보기에 거슬렸겠지 뭐.
나도 거슬리긴 했어 사실은. 뭐 저는 뭐 짜여진 각본대로까지는 뭐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지는 사실상 국민들이 원하는 그런 질문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 드는데 그 다음부터 쭉쭉 한 얘기 나온 게 평이 보면 뭐 댓글, 개각, 불통 뭐 이런 원론적인 그런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국민들은.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너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1년 동안 보면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가장 저희들이 많이 했던 게 인사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당연히 인사 부분에 인사 대한 부분도 질문을 없고. 했어야 되는데 인사 부분도 질문하고 않고 뭐 모든 게 다 대통령의 맥락은 다 경제예요. 경제였죠. 경제 혁신, 경제. 경제 뭐 해야 돼. 계속 경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다못해 국정원 특검 얘기를 하면서도 경제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정보원법 등 이 관련 법률을 이제 개정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는 이런 소모적인 논쟁을 접고 국회 여야 모두가 이제 그 경제를 살리고 또 민생 회복을 위해서 힘을 그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다 경제가 죽었나 지금? 경제가 뭐 살아있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러니까 근데 그래도 어쨌든 뭐 저는 지금까지 입사해서 예. 진짜 입사해서 지금까지 경제가 살았던 적이 없던 것 좀 같아요. 항상 나쁘지 않았어요? 언제쯤 살아나나? 통일은 대박 이런 표현은 진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천박한 표현입니다, 사실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은 남북 그 관계는 물론이고 우리의 그 외교 안보 이 전반을 아우르는 국정 기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 중에는 이 통일 비용이 너무 많이 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통일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저는 한마디로 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야, 통일 대박이란다. 야, 대통령 어떻게 저런 저는 표현 되게 하지? 귀를 뭐 의심한 나도 게 귀를 저런 표현 어떻게 쓰지? 대통령이 되게 우아하신 분이잖아요. 음. 근데 대박 얘기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뭔 소린가 처음에 제 귀를 의심했죠. 저도 그리고 또 그 통일 얘기를 하면서 뭐 얼마 전 보도됐던 투자 전문가 얘기를 들면서 뭐 경제적인 효과에 대해서 몇 줄 얘기를 하셨는데 외국 사람. 지금 세계적인 그 투자 전문가 얼마 전에도 보도가 됐는데 이분이 만약에 남북 통합이 시작이 되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이 한반도에 쏟겠다. 그럴 가치가 충분히 있다. 그래서 만약에 통일이 되면은 이 우리 경제는 그 굉장히 그 도약을 할 수 있다고 그 보는 것입니다. 그게 조선일보에 나온 보도인데다가 그날 아침 조선일보 일면이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맞아요. 거였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지금 처음에 사실 대통령이 조선일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경선 때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에 좋아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또 둘이 그냥 사이가 좋아졌는지 조선일보하고도 또 커넥션이 있는 것 같고 조선일보의 지금까지의 모토가 1등 신문이었잖아요. 앞으로 10년의 모토가 통일신문이에요. 그래서 계속 지금 이런 일부 그냥 드립다 지금 통일만 매일 그냥 몇 반씩 쓰고 있거든요. 공산당이 싫어요. 그 신문이 조선일보 아니에요. 종북. 네. 종북 몰이하고. 그렇죠. TV 그냥 조선도 좌빨 다 마찬가지, 죽이고 그리고 TV조선 보면은 맨날 잡잖아요. 무슨 조선중앙 TV 보는 것 같아. 맞아요. 네. 거기 나오는 그 앵커 있잖아요. 그 앵커 사육설이 제기되고 있어요. 쟤는 지금 사육되고 있다. 똑같은 멘트를 저렇게 엄성섭 그 유명한 이게 네. 북한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더만. 미치겠어요 아주. 현재도 정치를 하고 있는 그리고 여전히 활동하고 있는 당시 대통령을 보좌했던 사람들은 과연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볼 때마다 불편해. 이상해 나도. 네, 이상해요. 나좀 아는 나보다 후배인데. 그 앵커 사육설이 지금 아주 그냥 파다하게. 원래 엄성섭 기자 예. 잘했어요. 방송 잘하는 기자예요. 근데 TV조선 가서 이제 북한이 왔다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 마치 웅변하는 것 같아. 앵커가 어떻게 그렇게 네, 우리 얘기해. 방금 웅변했잖아요. 딱 그 딱 그 톤으로 톤이야.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맞아요. 조선일보가 통일을 화두로 꺼냈다고. 이거는 예. 청와대 또 기관지로 예. 우리가 뭔가 교감이 있었다는 게 분명히 교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그래서 기자들이 혹했죠. 아니 조선일보 일면에 나온 거랑 그 전에 보도됐던 거랑 대통령이 그날 발언까지 하는 거 보고서 이것들이 또 잘 갖다 붙는구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기자회견과 우리가 또 대비해보고 지금 트위터나 SNS상에 떠오르는 게 2003년도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은 무려 100일 만에 기자회견을 했단 말이에요. 진짜 원고 없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새까맣게 신문에다 발라가지고
마치 대통령 측근에서 무슨 큰 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그게 정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분은 이제 이상하지. 애드립이 가능하신 분이잖아요. 애드립이 근데 우리 가능한 대통령은 애드립이 절대 가능하지 않아요. 그러면 응. 우리 꽉 기자는 그 영상을 봤어요, 안 봤어요? 그 당시에는 봤던 기억은 나요. 그때 100일 질문들을 때는. 어떤 질문들을 했는 줄 아세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 네. 저 선배가 하기로 했잖아요. 사실 그때 좀 싸가지 없다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예. 너무 자신만만했죠. 자신만만하게 했습니다. 예, 기자들이. 예. 대통령님의 그 거친 화법이나 자극적인 표현, 역설적이고 반어적인 표현들이 문제점으로 거론이 되기도 합니다. 사람 머리 숫자를 얘기할 때 옛날에 그 노동자들과 얘기하던 할 때의 아주 자연스러운 소통을 위해서 쪽수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뭐 이런 것처럼 그런 것이 가끔 한 번씩 나오는데 그게 나온 게 깽판 뭐 이런 등등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 저가 아니었더라면 그런 것은 별로 보도 안 됐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개 지도자의 말이 언론에 보도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말이 있다면 적절하게 걸러왔던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청와대 출입하는 춘추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는 좀 싸웠으면 좋겠어요. 진짜 기자는 파이팅이거든요. 정말 파이팅을 가지고서 대통령이나 수석들이나 비서관들이나 그들이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해서 정말 국민이 살아있다는 거 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실만을 말해야 된다. 과연 제가 지금 진실을 얘기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요즘 특히. 그래서 저도 아마 진실을 파헤치는 기자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또 취재를 취답게 하고 진실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소통 얘기를 가장 많이 하는 가운데 속에서 네. 가장 신년 기자회견 하기 전까지 철도노조의 파업이 네. 있었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불법 파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있고 응원하고 있었지만 그게 이제 결국 영장이 다 기각되고 네. 철도노조 파업 때문에 구속된 사람이 네. 단 한 명도 없다. 네.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해서 소통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질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은 떼 쓰는 거. 불법. 그렇죠. 막 때를 쓰면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저는 정말 귀에 예. 거슬리더라고요. 이제 그동안 우리 사회를 보면 불법으로 막 그 때를 쓰면 적당히 이렇게 그 받아들이곤 했는데 근데 이게 예전에 한나라당이 그때 한나라당 시절에 떼법이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자기는 그쵸. 자기들 쓰는 용어였어요. 떼법, 떼법을 없애자, 뭐 법질서를 지키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딱 하시니까 저는 그냥 귀에 딱 꽂히더라고요. 아유, 그때 그렇게 떼법 하더니 대통령 돼가지고서도 아직도 그런 식으로 떼 쓴다고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참 거슬리고 마치 무슨 정말 철딱선이 없는 애가 떼 쓰면서 막 앙탈 부리듯이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닐까. 대통령 시각 자체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소통 방식이 굉장히 독특하다고 했잖아요. 네. 그게 정말 국민들하고 소통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게 되게 여실히 드러난 게 소통의 의미가 단순히 뭐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뭐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네. 그런 주장이라도 적당히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게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네. 소통의 의미가 이렇게 단순한 뭐 기계적 만남이라든지 또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장을 그 주장이라도 이렇게 적당히 그 수용하거나 타협하는 것이 소통이냐?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의 이익에 반한 주장이라는 건 대통령이 굉장히 주관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주관적인 거죠. 근데 그거 자기 주관적 입장에서 그게 반한다면은 안 만나겠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소통을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거죠. 맞아요. 그거를 정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거 소통 아니라고 생각해. 그걸 천명을 한 거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진짜 안 되겠구나. 정말 여전히 불통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맞아요. 상황이죠. 뭐 저는 뭐 방송에서도 뭐 시장 한번 간다든지 네. 아니면 뭐 어디 어린이집 한번 간다든지 저는 이런 걸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노조 파업하고 있는데 어린이집 가서 애들하고 기차놀이하고 정말 철도노조 파업하고 예 기차놀이 이해가 안 돼요. 기차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재밌게 노시더라고요. 저는 대단히 뭘 기대도 안 했어요. 사실은 기대도 안 했는데 그냥 보고 싶었어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을 새해에 그래서 기자회견을 하는구나. 새해에 정말 그 카메라에 있는 국민들을 바라보면서 제 마음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아쉬운 좀 기자회견이었어요. 앞으로 정말 4년 남았는데 그렇게 경제 살리겠다고 지금 주장을 하시는데
뭘 근거로 어떻게 살리겠다는 건지 그것도 그렇고 또 불통의 기조도 계속 갈 것 같고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연초부터 참 마음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좀 희망과 새로움을 줘야 되는데 네. 대통령은 희망이와 뭐지 걔 두 번째 걔 새로움. 네, 새로움이한테 찾으시는 것 같아요. 무럭무럭 크고 있대. 네. 나 참네. 그리고 또 이정영 홍보수석이 네. 모를까봐 참고로 말씀드리면 네. 진돗개로서 네. 희망이 맞아는 진돗개로서 네. 기증을 받아서 지금 무럭무럭 잘 크고 있다고 그렇게 네. 또 친절하게 부연 설명까지도 해주는데 참고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희망이와 새로미는 관제에서 지금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진돗개 이름입니다. 그 귀한 그 기자회견 시간에 그 개 설명까지 해야 되겠어요? 어렵게 진짜? 보시는데 네? 개 설명까지? 제가 그 안 궁금하다고. 기자들하고 이제 야외에서 만날 때 네. 걔네한테 질문하는지 볼 거야. 기자들이 걔한테 질문하는지 내가. 이 새끼야. 네, 자 이번 주 개판한 문제는 민심 패러디는 저수지의 개들이라는 포스터를 저희가 가지고 재밌게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제목은 저수지의 개들이 아니고 짜잔 청와대 전공들 이게 희망이하고 새로움이야. 얘가 누가 희망이지? 얘가 좀 닷서군 있는 거 네, 보니까 희망이. 얘가 새로움이. 얘가 희망이. 얘가 희망이. 희망이가 남자인가요? 수컷인가요? 그럼 어떻게? 어떻게?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게. 자, 여자는 희망이다. 그러니까 이게 희망이는 여자고 새로움이 남자 같아. 틀리면 자막 깔아주시고. 네. 자 그리고 저희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렇게 양심도 없는 놈들이 온다. 이놈들 양심도 없어. 청와대 걔들이 지금 보고 있잖아. 양심도 없이. 이거 누굴 것 같아? 저희의 마음입니다. 네. 청와대에 경공들만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청와대의 파이팅을 한번 기대해 보면서 저희가 한번 이 포스터로 한번 해봤. 극사실주의. 정말 영화 공부하는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극사실주의. 자,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이 영화 재밌습니다. 그 대신 원어로 들어야 된다. 원어가 살아있는 느낌이. 자막으로 들으면 못 알아듣는다니까. 아무튼 쿠엔틴 타란티노 감독의 아니죠. 우리 최 PD 의 청와대의 경공들 포스터였습니다. 개판한 문제는 김 기자와 곽 기자의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일 뿐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 매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참 설날 때는 어떻게 하지? 설날 때요? 해야죠. 예, 감 떨어지기 전에 아무튼 설날 때도 저희 여러분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복 많이 받으시고